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4과목, 5과목을 좀 훑어볼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문제풀이가. 그래서 문제풀이가 또 이게 쉽지는 않아. 여러분들이 또,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문제를 풀어드려도 이제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4, 5과목은 계산형 문제만 좀 볼게요. 계산형 문제만 좀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4과목에서는 뭐 기계재료는 특별히 계산 문제 없었고, 다른 때, 뭐 예전에 나온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보여요. 한 2문제 정도는 보이구나. 이렇게 61번 문제는 답이 3번입니다. 61번 문제하고 68번 문제는 처음 나온 문제인 것 같아. 근데 68번도 뭐 답은 1번이에요. 68번은 답이 1번인데 사출 금형에 대한 기본적인 그 특성만 알면은 답이 사실 보이는 문제이긴 하죠. 그리고 유압기기 쪽에서는 이제 계산형 문제가 이제 한 문제 나왔어요. 73번인데 연속 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유체역학에서 푸는 문제로 해서 보면은 되니까 73번은 Q = AV로 이렇게 풀면 되겠죠. 지름이 2cm고 속도가 1m일 때 유량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속도는 100cm/s 1m/s니까 100cm/s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cm 3승/s 이렇게 떨어지죠. 답은 이제 3번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78번하고 80번 문제가 이제 있네요. 78번은 이제 답이 1번입니다. 부스터 얘기고 저압력을 어떤 정해진 높은 출력으로 증폭하는 회로 부스터. 이쪽에 이제 컴프레셔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을 높여주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80번은 답이 2번입니다. 유공압 실린더의 미끄러진 면 운동이 간헐적으로 되는 이런 현상을 스틱 슬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 나온 문제이고 그 2문제 외에는 뭐 나머지는 평이하게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과목 동력학을 보는데 자, 81번을 봅니다. 81번. 무게 20kN의 물체가 2개의 용수철에 의하여 그림과 같이 놓여 있다 그랬어요. 20N의 물체가 스프링 2개로 이렇게 K1, K2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한 용수철은 1cm 늘어나는데 1.7N이 필요하며 다른 용수철은 1cm 늘어나는데 1.3N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축이 되죠. 스프링이 수축이 되는데 늘어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 이제 실제로 수축이 일어날 거야. 수축이 일어날 때 1.7, 1.3N의 스프링력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K1 스프링이 1.7, K2 스프링이 1.3 이렇게 1cm 수축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스프링 상수들을 구할 수 있죠. K1의 스프링 상수를 구하면 1.7 나누기 1cm 이렇게 되겠죠. 1cm. 그러니까는 뭐 K1은 1.7N/cm 이렇게 볼 수 있고 K2는 1.3N/cm 이렇게 보자고요. 이렇게 스프링 상수 주어진 거니까 스프링 상수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변이의 진폭이 1.25cm예요. 변이의 진폭 X는 1.25cm 되려면 정적 변형 위치에 있는 물체는 약 얼마의 초기 속도를 주어야 하느냐? 초기 속도 구하려는 거죠.
t 이꼴 0일 때 속도를 구하라는 거지. 초기 속도니까. 센티미터 퍼 세크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 물체는 수직 운동만 한다고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진동소 오메가를 구해줘야 돼. 루트 n분의 k로 해서요. 이때 두 개의 스프링이 뭐야? 병렬 처리돼 있죠. 병렬 처리돼 있으니까 병렬 연결 시 합성 스프링 상수를 구해줘야 돼. 더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고 질량 m은 20N 나누기 9.8에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합성 스프링 상수를 먼저 구하면 K1 플러스 K2 병렬이니까 1.7 플러스 1.3 하니까 3.0이 되는 거죠. 뉴턴 퍼 센티미터 이렇게. 뉴턴 퍼 센티미터 이렇게. 곱하기 10에 2승을 해줍니다. 300 뉴턴 퍼 메타 이렇게 되겠죠. 뉴턴 퍼 메타로 좀 표현해 놓고 또 오메가는 루트 20 나누기 9.8 분의 합성 스프링 상수 해서 계산을 해줘요. 오메가 이렇게 계산해줘. 그럼 변이 x는 초기 속도를 구하라고 t 이퀄 0일 때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변이 x는 라지 x의 사인 오메가 t로 나요. 오메가 t. 그리고 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죠. 속도를 계산하면 x의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에서 속도는 초기 속도는 t 이퀄 0일 때 코사인 오메가 t는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x 오메가로 해서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x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오메가 위에서 계산된 값 풀면은 메타 퍼 세크고요. 지금 센티미터 퍼 세크로 구하라 그랬죠.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서 센티미터 퍼 세크로 고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풀면은 15.2가 떨어집니다. 4번 15.2가 떨어져요. 15.2 그다음 82번 전동기를 이용하여 무게 9,800N의 물체를 속도 0.3m/s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장치의 기계적 효율이 80%라 하면 최소 몇 kW의 동력이 필요한가 그랬어요. 동력은 효율분의 지금 하중 곱하기 속도로 들어가야죠. 효율 80% 0.8 분의 무게가 9,800 곱하기 0.3m입니다. 곱하기 10-3승에서 계산하면 킬로와트로 표현이 되겠죠. 3.7 2번이 됩니다. 3.7 0.8 뺀 거 가지고요. 효율이 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9,800 곱하기 0.3 곱하기 10-3승에서 구한 거 가지고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20%의 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의 손실을 감안한 동력을 계산해 줘야 돼. 그래야지 충분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7 킬로와트, 3.7 킬로와트가 답이 되고요. 83번은 그림과 같이 쿨롱 감쇄를 일으키는 진동계에서 지면과 마찰 계수가 0.1m, 질량이 100kg, 스프링 상수 K가 981 뉴턴 퍼 센티미터다. 전기 상태에서 초기 변이를 2cm 주었다가 놓을 때 4사이클 후에 진폭은 몇 센티미터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쿨롱 감쇄가 시험에 나온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쿨롱 감쇄 시 사이클 수에 따른 진폭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진폭을 구하는 공식이. 진폭 라지 X는 X0 초기 변이 마이너스 스프링 상수 K분의
4배 n의 뮤 mg로 마찰력이죠. 뮤 mg는. 이렇게 해서 진폭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n은 사이클 수고, 이 공식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x0가 얼마냐면 2cm죠. 초기 변이가 지금 2cm야. 2cm. 그러니까 지금 cm로 구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이렇게. K가 981. 4 곱하기 n은 사이클 수니까 지금 4사이클 후죠. 4 곱하기 마찰계의 수가 0.1 곱하기 질량 m이 100kg 곱하기 중력가 속도 9.8 메타퍼세크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0.4cm가 떨어집니다. 0.4cm 1번이 답이 돼요. 1번이 쿨롱 감쇄시 사이클 수에 따른 이제 진동수 구하는 공식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84번. 단손 조화 운동일 때 속도와 가속도의 유상차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단손 조화 운동에서 변이 x를 라지 x에 뭐 사인 오메가 t로 놓으면 속도는 x의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로 표현이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죠. 마이너스 x 오메가 제곱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봐서 코사인과 사인의 그 위상각은 90도로 볼 수 있죠. 90도로. 이렇게 이제 속도가 코사인 함수니까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면 가속도는 사인 함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이제 90도 이상차가 위상차를 보이는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코사인이 90도, 그러니까 코사인이 0도면 플러스 1이고, 사인이 90도면 플러스 1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90도 이상차를 갖는 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이제 2분의 파이로 볼 수 있죠. 2분의 파이. 1번을 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1번을. 85번은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로부터 다음 그래프와 같은 가속도로 속도가 변화한다. 이때 20초 경과 후의 속도는 약 몇 메타 퍼 세컨가 그랬습니다.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닌데 지금 0초에서 10초 그 사이에서 가속도는요 0.4로 일정하죠. 0.4로 일정해요. 그래서 0초에서 10초까지 흘러갔을 때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 V는 V0 플러스 AT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초기 속도 V0는 제로고 가속도 A는 0.4 곱하기 10해서 4m/s의 속도를 갖는 거로 볼 수 있어요. 지금 10초일 때 속도는 4m/s예요. 근데 10초에서 갑자기 속도가 0.4에서 0.1로 갑자기 떨어지죠. 가속도가 10초에서 0.4, 0.1로 가속도 떨어질 때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속도는 이때 4m/s로 일정한 거로 봐야죠. 10초일 때 속도가 4m/s니까 10초일 때
10초 위치에서 속도는 4m/s고 10초에서 갑자기 속도가 0.1에서 0.4에서 마이너스 0.1로 0.4에서 마이너스 0.1로 이제 떨어질 때 속도도 4m/s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지금 10초에서 20초까지 10초에서 20초까지 그 사이에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0.1 메타/s로서 일정하죠. 지금 그래프상에서 보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속도 V는 V0 플러스 AT인데 V0 플러스 AT인데 이때 V0는 10초일 때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10초일 때 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4 메타/s고 가속도 A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곱하기 시간은 20초 마이너스 10초니까 10이 들어가야죠. 10이 들어가니까 3m/s 가속도는 3m/s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으로 봅니다.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니고요. 85번은 그전에도 한번 나왔었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